오후에 선생님, 방과 후 학교 강사를 알고 계십니까? 저도 제 가까운 사람이 방과 후 학교 강사 경험이 있어서 간접적으로 그 상황은 알고 있는데, 방과 후 선생님이라 불리는 이들은 보통 학부모님들이 그 마음 놓고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음악과 미술, 체육 등 수십 가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처우가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교육을 바꾸는 세임 김용태 대표와 함께 이 사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계셨고요. 네. 먼저 이 방과 후 학교 궁금합니다. 어떤 겁니까? 네. 1995년에 이제 교육개혁위원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방과 후 교육 활동은 한동안은 보충 수업 또는 특기 적성 교육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2006년부터 그 방과 후 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99.9% 그러니까 거의 100%에 가까운 학교에서 약 70% 정도의 학생들이 무려 47만 5,600개가 넘는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9%면 모든 학교에서 다 하고 있다고 네. 볼 수 있는 건데, 보통 이 정규 수업이 끝났으면 바로 집으로 가야지. 그런데 가지 않고 방과 후 학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솔직히 그 사교육비 잡기 위한 겁니다. 사교육비 이제 경감이 가장 큰 이유이고요. 방과 후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학교 안에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뿐만 아니라 교육 격차 완화, 돌봄 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역사회 학교 실현 등 그동안 학교가 못한 학교 교육 기능을 보완하고 확대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의도도 좋고 실제로 활동하는 모습도 굉장히 엄청 의미가 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능 등을 담당하는 방과 후 학교 그 강사들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미진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또 오마이뉴스 등 몇몇 언론이 비교적 아주 깊이 있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들 언론 것을 좀 종합을 해보면 그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의 숫자를 대략 보니까 교육부는 16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노조는 약 20만 명에 이를 거다, 이렇게 추산을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정규 수업 후 일과 네. 그것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셈입니다. 약 그 학교 비정규직이 한 35만 명 정도로 집계되는데, 그 중에 한 절반이 방과 후 학교 선생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과 후 학교 강사들 대부분 아주 불안정한 위탁계약, 초단시간 노동, 이런 그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이 이렇게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한 가장 큰 이유는 특수 고용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죠. 지난 5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강사 관련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그것을 보면 방과 후 학교 강사들 대부분 교장선생님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계약을 하거나 또는 위탁업체를 통해서 고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위탁업체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네.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돼서 학교와 계약을 맺었거나 위탁업체가 계약을 맺었다는 건데, 이 때문에 지금 뭐 제주는 고민 없고 뭐 돈은 딴 곳에서 번다는 이런 이야기처럼 이 모든 돈들이나 자금들을 위탁업체가 벌고 강사들은 외면받는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아무개 씨가 예인데, 이제 그분 예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받는 강사료 중에서 7대3으로 업체하고 나눠 가진다고 합니다. 네. 뭐 그분은 그 정도의 불평등은 뭐 계약 조건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매달 30% 정도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엄청난 수수료를 떼어갔으면 강사 활동을 팍팍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한데, 실제로는 업체가 도움 주는 것은 겨우 그 분기별로 교재 신청할 때나 교재 주문해 주는 거, 네. 그리고 복사기 빌려주는 거, 이 정도라고 합니다. 좀 심하죠? 예,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363일만 일을 시켰다.
굉장한 꼼수인데 어떤 네, 내용입니까? 이것도 하나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무개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한 업체하고 2014년 3월 3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1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 3월 1일은 3월절이고 2일이 마침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3일에, 3월 3일에 이제 계약 개시일로 잡은 것입니다. 계약을 다 채우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이제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것이죠. 그런데 계약 만료 이후 이 업체는 이틀이 모자란 363일만 계약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이제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 1년 365일 이틀 미만이기 때문에 결국 이분은 그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참 들으면서도 어이가 없는데 네. 이런 가운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방과후 학교 강사들의 근로조건 그 실태 조사 보고서가 공개됐다고 하던데요. 네, 전국 방과후 강사 권익실현센터 여기에서 이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방과후 학교 강사 7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대다수의 방과후 학교 강사들은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 동료 사례를 포함해서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응답자 672명 가운데 무려 68%, 70% 정도가 근로계약이 종료됐다. 사실상 해임됐다. 이렇게 이제 네.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는 7명에 불과했고 병가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도 10명 중에 1명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정부가 그 청년 그 고용 그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에게 애나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 잘리는 건데 네. 참 차별과 불이익도 이외에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방과후 학교 강사들의 65% 정도가 근무하면서 차별적인 처우나 모욕, 폭언, 폭행 등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그러는 분들은 한 12% 정도에 그쳤고요. 대부분 참고 지낸다. 이렇게 답했고 고용노동부 등 상급기관에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1%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 해지가 두려워서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불안정한 신분 탓에 대부분의 방과후 학교 강사들은 학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해도 사실상 참고 지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 청년 일자리에 대한 대책으로 방과후 강사를 이제 내놓았다고 강조했다고 하던데, 근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청년들에게 방과후 강사 일자리가 과연 제대로 된 일자리인지 지금 의문이 가는데요. 짚어주시죠. 그러니까요. 과연 좋은 일자리인가요? 그 2016년에는 2,000명 정도, 2017년에 또 2,000명, 합해서 총 4,000명 정도의 청년 방과후 학교 강사를 뽑겠다. 이렇게 이제 교육부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교육부에 의하면 계약 기간 10개월짜리 방과후 강사에게 고정 강사료를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시간당 3만 원, 주당 12시간. 이래서 한 달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144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네. 현재 방과후 학교 강사들의 월 평균 소득은 100만 원 그 전후로 지금 추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년간 적어도 576억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규모 사업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요. 교육부가 이 예산을 교육부 예산이 아닌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무상보육, 누리과정을 교육청에 떠넘긴 것처럼 결국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책임은 교육청에 떠넘기겠다. 그래서 참 염치 없는 교육부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방과후 강사 단체도 생겼고, 그리고 최근에는 국회 토론회까지 열렸다고 하던데 그 향후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지난 이제 8월 22일에 방과후 강사 노동 실태 발표와 법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이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네. 그곳에 뭐 우원식 의원, 뭐 박홍근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그 교육 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과후 학교 강사들은 전국 방과후 학교 강사 연합회를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체를 결성한 셈이죠. 앞으로 방과후 학교 강사들의 권익과 고용 안전 문제, 더 나아가서 아까 특수고용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수고용 계약직 문제는 이건 뭐 사회적인 문제이니까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운동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그 국회하고 교육부, 교육청, 교육당국 아닙니까? 이들은 하루속히 방과후 학교 강사들이 학교에서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선생님하고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과후 학교 강사를 비롯한 35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이들의 눈물을 꼭 닦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앞으로도 이런 사안들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